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생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곤 하지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사역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모여 급증하는 이슬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 등 일회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많지만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등 거리 곳곳에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삼가고 배달 이용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일회용기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탓입니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제한도 한시적으로 풀리면서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위생상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고 좀 잠잠해지면은 텀블러 사용 같은 걸로 다시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해서 일회용품 계속 사용해도 지금 당분간만이라도 계속 사용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배달 음식 매출은 지난해보다 80% 증가했고 폐플라스틱 비축량도 4월 한 달 사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만큼이나 환경 문제 역시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다면 더 강한 독성의 전염병이 도래할 가능성은 물론 전 세계적 생태계 파괴로도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9%밖에 재활용되고 있지 않고요. 일회용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기후 위기 문제나 종의 멸종의 문제나 하는 것을 앞으로 더 부추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친환경 일회용품 개발 등 제도적 차원의 대안에 앞서 개인의 인식 변화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소비 패턴의 문제고 소비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사실 개인용 텀블러 내지는 개인용 물품들을 좀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훨씬 대안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 방역만큼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면 접촉이 어려워 사역이 위축된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선교사들의 피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눈길을 끕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접촉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성질 때문에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역인 전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의 경우 사역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선교사들을 돕는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체리케어란 코로나19 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의 정보들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한국에서는 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정보 접근이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그 자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전혀 어떻게 상황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이제 배가 되는 거죠. 앱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13개 언어로 번역해 보여주고 자가 진단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나 질병관리본부 등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실시간으로 전체 확진자 수와 국가별 확진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도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방 그 절차들이 있는지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인포그래픽으로 쉽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일하게 이들이 이제 영적인 위로와 격려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앱을 켜면 그 밑에 하단에 이제 성경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선교사들이 체리케어 코로나 앱을 공식적인 정보 제공 루트로 사용하도록 현지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앱의 공식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가짜 뉴스의 확산을 우려해 정부가 직접 개발한 앱 이외에 민간에서 만든 코로나 정보 관련 앱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앱 유통이 사실상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선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 기반으로 개발해 어디서든 접속만 하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는 조작과 해킹이 불가능해 미래의 보안 기술로 불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기부 헌금 플랫폼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기술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선교의 지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모인 이슬람 공동대책위원회가 급증하는 이슬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9개 교단의 이슬람 대책위원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무관심으로 이슬람이 더욱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교단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이슬람 한국 진출의 심각성을 알리는 책자와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거론됐습니다. 예장합동 정영교 이슬람 대책위원장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슬람의 심각성을 전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이슬람은 경계하되 무슬림은 사랑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간구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외교자선단체 뷰티풀 마인드가 장애인과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뮤직 아카데미의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뷰티풀 마인드와 충무 아트센터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뮤직 아카데미는 장애인뿐 아니라 저소득층 비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맞춤 음악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내면적, 정서적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음악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해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충무 아트센터에서 이뤄지는 1:1 맞춤식 레슨은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분야의 전문 강사진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뮤직 아카데미 소속 학생들은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은 6월 10일까지 3분 이내의 영상과 1분 이내의 본인 소개 영상을 촬영해 지원서와 함께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뷰티풀 마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아프리카 지역의 여아들에게 면 생리대를 지원하는 2020 베이직 포걸스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생리대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프리카 여아들이 월경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시민 참여형 행사입니다. 아프리카 여아 10명 중 1명은 적절한 생리대를 공급받지 못해 헝겊과 매트리스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드비전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런 아프리카 여아들에게 위생적인 생리대를 지원하고 학교 내 여아 친화적인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면생리대 DIY 키트를 신청하고 만들어서 여의도에 소재한 월드비전 본부로 전달하면 됩니다. 수익금 전액은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네팔의 여아들을 위한 여자 화장실 설치, 생리대 지원과 제작 교육, 성교육 등에 활용됩니다. 한편 월드비전은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6월 27일까지 참여 신청 시 응모를 통해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화 교회 오빠가 애플 TV 앱으로 70개국에서 동시 서비스를 시작해
전 세계 관객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로써 전 세계로 동시에 온라인 배급된 최초의 한국 기독교 영화가 됩니다. 현재 교회 오빠는 애플 TV 앱을 통해 미국, 캐나다,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한국어 오디오와 영어 자막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 더 많은 나라에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영화 관계자는 모두가 절망하고 지쳐있는 이때 영화 교회 오빠의 애플 TV 온라인 서비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피어오르게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폰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내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교시설이나 의료기관, 요양원의 종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소모임에서의 감염은 소규모로 그치지 않는다며 더 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수련회나 성경 공부 등 대면 모임을 자제하고 불가피하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모임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개원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준법 개원을 내세워 오는 5일 단독으로라도 개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임시 개시 후 7일로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 등 21대 국회를 정상 가동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절차가 강행될 경우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집회일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 이후 사상 첫 단독 개원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해 달러화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2,115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에 33,564달러에서 4.3% 감소한 것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마이너스 10.4%를 기록한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로 한국은 지난 2017년에 31,734달러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최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노후 장비가 교체된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능력을 향상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톰 카라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사업국장은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오래전 해야 했던 일이라며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 통합 운용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라코 국장은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이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를 통합하는 작업과 관련된 것이었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법제화 강행으로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보관리들이 주요 국영회사의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어렵게 성사된 미중 간 1단계 무역 협의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최신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중국 정부 차원의 반격으로 분석됩니다.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0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부산 온누리교회가 지난 5월 30일 박성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박성수 목사는 취임사에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선교 사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부산 경남뿐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담임 목사 취임 문답과 서약, 성도들이 축복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굿피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케냐와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등의 위생용품과 마스크 등 2억 4천만 원 규모의 방역용품과 비상식량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굿피플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방역물품 공급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극심한 식량난과 범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제12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예배가 내달 2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26개 장로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기념예배는 올해 빛이 있으라를 주제로 드려집니다. 예배엔 한장총 대표회장 김수훈 목사와 상임대회장 김종준 목사, 공동대회장 김태영 목사 등 회원교단 총회장과 임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장총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차량 운행이 줄어들면서 연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스크나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 대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깨끗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